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 중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제공유와천을 둘러싼 물분쟁 사례와 리오 그란데 강의 향후 전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제공유와천을 둘러싼 물분쟁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300여 개가 넘는 강들이 두 국가 이상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이 국제공유와천 유역에 50여 개국 중 세계 인구의 35%에서 40%가 살고 있습니다. 국제공유와천을 둘러싼 물 이용과 관련된 분쟁은 과거부터 지속되고 있어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물 사용량의 반 이상을 인접국가가 공유하는 내용과 주요 국가별 공유와천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늘어나는 물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확보가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19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존 나이트 영국 국방장관은 이 30년 안에 물을 둘러싼 폭력적이고 정치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내용은 물 분쟁 사례 지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물 분쟁 사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입니다. 1972년 스웨덴에서 개최된 UN 인간환경회의와 1977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 UN 마르텔 플라타 물회의,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 2002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된 지구정상회의, 2006년도의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 물포럼 강유회의에 이르기까지 물과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 문제는 국제적인 규범 마련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 없이 한 국가만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리오 그란데 강의 향후 전망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 수자원 분쟁 타결과 강둑 보강, 관계시설 현대화, 첨단 장비, 기술 도입 등에 대한 공동 투자를 통해 용수 손실이 최소화를 도모하고 강수량 감소, 국경지역 공업화에 따른 용수 수요 증가, 관계시설 낙후로 인한 치수 효율성 저하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 용수 분배 방식을 현대화시킨 점이 특징입니다. 향후 양국은 첨예하게 대립해온 용수 분쟁 지역 주정부, 농민단체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유와천의 이용을 극대화하는 협력 방안 모색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는 물 부족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에 항의하는 실정입니다. 밑에 기사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1년 전 미국과 멕시코가 공유와천의 사용을 두고 체결한 이른바 물조약을 무역협상의 압박카드로 꺼내들면서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과 재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멕시코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조약 의무를 지킬 방안을 주지사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는 미국 텍사스 농민들의 물을 훔쳐왔다며 멕시코가 텍사스에 약속한 양의 물을 보낼 때까지 관세 부과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자국이 약속한 만큼의 강물을 보내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년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며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도 합니다. 멕시코에서 2020년 가뭄으로 피해를 본 농민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물을 막기 위해 댐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고 2022년에는 산업도시 몬테리에서 물 부족 탓에 수개월간 수도 공급이 간헐적으로 끊기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약이 갱신된 2020년부터 최근까지 멕시코가 약속한 양보다 부족하게 물을 흘러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자연, 인문, 산업 환경이 급변한 2020년대에
80년 전에 정한 강물 방류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의 강물 유량 사항에 따라 할당 공급량을 유연하게 정하자고 미국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북부주와는 방출량 증가를 위한 협상에 착수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물을 추가로 내어줄지를 두고 멕시코 대통령은 난처해졌습니다. 방출량을 열렸다가 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살 것이고 방출량을 그대로 두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1994년 조약에 따른 멕시코의 물 공급 문제는 의무, 현재 상태, 주요 과제, 정치적 긴장, 조약 유연성, 협상 노력, 국내 반대, 더 넓은 맥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물 분쟁 사례와 물 자원의 회복 탄력성은 무엇인가요?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중동 12개 국가를 포함한 세계 17개 국가, 세계 인구 4분의 1 정도가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생한 해외 물 분쟁 사례를 통해 우리는 어떤 함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 분쟁은 물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 마찰과 갈등을 의미합니다. 물은 물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 분쟁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물이라는 자원의 주요 특징과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 자원은 공유 자원의 특징이고 물 자원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은 사람이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명체, 흙, 돌과 같은 비생명체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 결정이 물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강상류의 지역에서 물자원 관련 정부 정책이 강하류 지역의 수량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효과를 유발할 물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폭력이 수반되는 등 심각한 물 분쟁 사건만 하더라도 많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외 물 분쟁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 부족 사항에 기인하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이다. 물 분쟁이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해외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 물 분쟁이 주목을 받는 것은 비교적 최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물 분쟁은 중앙지방, 지방정부 간 공유하청 혹은 강 등과 관련해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서도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물 부족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향후 국내에서 발생이 가능한 물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물 분쟁을 해결하고 효과적으로 분쟁을 관리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의 사후 관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 물 관련 정책의 수립, 투명한 정책 집행도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 분쟁 관련 제도 및 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는 물 자원의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는 노력에 모두가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